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 덮으로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7월 1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면 모든 조간의 기사는 사진이 크게 더 실렸습니다. 바로 트럼프 어제 총격을 받고도 귀에 피를 흘리면서도 주먹을 불끈 쥐고 싸우자 외쳤던 그 장면이 아마 오랫동안 이 신문에서 이번에 미국 대선뿐이 아니고 나중에 어떤 뭐 정치인 테러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진이 또 영상이 계속 방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은 신이 트럼프 구했다. 총알탄 대세론. 총탄에 이제 맞았으니까 총알탄 대세론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주먹 사진 공유하며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고 트럼프 역사적 장면 만들었다. 미국 대선판 뒤흔든 총성. 사실상 이 총 한 발로 선거는 끝났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노쇠한 그 고령의 바이든 이 이미지와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장면이 나온 것이죠. 유세중 귀에 총 맞았지만 피 흘리면서 주먹 쥐고 싸우자 외쳤죠. 바이든의 노쇠한 이미지와 달리 강인한 모습으로 결정적 한 방을 날렸다. 20세 총격범은 현장에서 바로 사살됐고 지지자 1명 숨지고 2명이 중태다. 어쨌든 미국 대선은 이제 트럼프의 승리가 거의 확실한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정부에서도 트럼프 시대가 다시 개막되는 데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정가뒷담화에서 전해드렸다시피 이것은 지금 실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시계도 빨라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이 이번 주에 사실상 시동이 걸립니다. 이재명이 지금 1심 판결이 속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10월에 이미 1심 판결 2개가 확정이 된 상황이고 또 조국 같은 경우도 지금 대법원에서 곧 확정 판결이 나면 바로 구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려서 본인들의 살 길을 찾는 그런 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재명과 조국뿐이 아니고 그들과 공동 운명체가 돼버린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조국당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지금 한꺼번에 지금 몰아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사실상 시작됩니다. 탄핵 전국 시작됐다고 보고 국민의힘이 거기 대처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상황도 지금 사실상 엉망이죠. 잠시 후에 그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세계일보 오늘 일면 기사입니다. 세계일보도 일면 톱 기사는 당연히 이 트럼프 관련이지만 사이드 톱 기사로 자 제목이 이겁니다. 검사도 대통령도 일상의 된 탄핵 거야 정략적 공세 수위 점점 높여가고 있다. 이번 주 중 윤석열 탄핵 청원 청문회 예고. 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자, 이게 어제 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것도 좌파 진영과 같이 연 집회에서. 그리고 황운하 조국당 원내대표죠. 탄핵 열차에 가속도가 붙었다. 조국도 곧 구속 위기에 처해 있고 황운하도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 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인물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규탄 행사에서 야당 지도부가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거나 직접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탄핵 이야기 언제 해서 뭐 좌파 패널들도 방송에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역풍이 불까봐. 그런데 지금 역풍을 했으라도 이재명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도 마찬가지고. 그제 토요일 날 열렸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거부 범국민 대회라는 걸 열었는데
국민을 거역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심판하자. 이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하시는 여러분의 고생이 아스팔트가 차가워지기 전에 끝날 거다. 자, 가을에 탄핵을 다 할 거라는 이야기죠. 탄핵을 완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건 황운하가 한 말인데. 자, 이재명 1심이 오버랩됩니다. 이재명 1심이 가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0월경에 1심이 나오는데. 자, 가을에 탄핵을 끝낼 거다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야당의 탄핵 공세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 장외 집회, 이 발언뿐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도 하고 있습니다. 원내에서 사실상 탄핵 소추, 밑작업 성격이 짙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조만간 열립니다. 19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26일, 다음 주 금요일, 실제 청문회 엽니다.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하고 대통령실은 정인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 반발을 하고 있지만 야당은 예정대로 1차, 2차 청문회를 강행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탄핵 제도가 사실상 정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지만 그것을 세계일보는 오면에서도 이 탄핵이 남발된다는 그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탄핵 남발의 시대 이렇게 해서 학계 법조계의 분석도 실었는데 이렇게 되면 야당이 집권해도 반대 진영이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 즉 민주당 집권해도 우파에서 더 탄핵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은 어쨌든 법조계나 이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정치권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탄핵 정국이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국민의힘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큰 문제죠. 국회 청원에서 뭐 130만 원을 돌파했다고 해서 그 전에 문재인 탄핵 청원 146만 됐어도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아예 없던 일로 해버렸는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다고 국회에 접수된 청원 가지고 이 탄핵을 실제로 청문회를 해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29명 정인 신청까지 다 했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것을 국회법 규정에 어긋난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지만은 발언도 그렇고 장외 집회에서 나가서 하는 이 발언 수위도 그렇고 지금 실제로 이것을 강행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 탄핵 정국은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하려면 탄핵거리가 있어야 되죠. 탄핵을 그냥 뭐 우리가 이재명 방탄하려고 탄핵해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잘못했다. 법이나 헌법을 위반했다. 이걸 꺼내야 되니까는 소위 말하는 최상병 특검법 이걸 지금 밀어붙여서 직권남용 코트를 잡으려고 하는데 최상병 특검법이 이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또 행사를 했으니 재의결해도 3분의 2가 안 되니까 108명 100명 국민의힘이 100명 이하여야지 가능한데 108명이 되니까 3분의 2가 안 되니까는 이것을 또 폐기될 그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또 다른 꼼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설특검법 조항을 고쳐서 이것으로 우회하는 본인들은 플랜 B 이야기하는데 그런 꼼수를 또 쓰고 있습니다. 다수당이니까 상설특검법에 적혀 있는 그 내용들을 고쳐버리면은 이것을 자기들이 특검을 또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서 상설특검법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특검을 기어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탄핵을 시동을 걸겠다는 이야기죠. 시동은 이미 걸렸습니다. 앞으로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신문 8면 기사입니다. 최상병 관련 상설특검 꺼내는 민주. 여당은 한일 축구할 때 일본이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나? 자기 편이 특검을 추천한다 이야기죠.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에 대비해서 국회 목 추천위원 4명을 다 야당이 추천한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은 최상병 특검법은 일단 본회의 재표결에서 제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108석에서 108석 이게 8표가 이탈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번에 안철수 혼자 이 찬성표를 던졌죠.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최상병 특검법 뭐 TF 단장이 있습니다. 박주민인데 박주민을 중심으로 상설특검법 활용 방안이 제기가 됐다. 이 상설특검법은 2014년에 도입이 됐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특검법 발의, 그러니까 도루킹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개별적인 특검법을 발의 안 하고 상설된 특검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곧장 가동할 수 있도록 국회 규칙을 고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상설 특검법은 특검을 시작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무부 장관이 특검 필요성을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은 상설 특검이 시작되는데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의결을 하면 되죠. 의결을 하면은 상설 특검이 되는데 왜 상설 특검을 지금까지 이용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이 상설 특검법은 특검을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특검 추천위원회가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서 이 당연직 3명 그리고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국회 추천은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는 법무부 차관이나 당연직은 그 정부 쪽과 가깝기 때문에 대한변협도 하나 있지만은 그 민주당이 뜻하는 대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추천이 4명이고 당연직 3명인데 국회 추천 2명, 4명 중에서 2명은 여당이기 때문에 5대2가 돼버립니다. 5대2가 돼서 민주당은 2밖에 안 되니까 민주당이 뜻하는 대로 추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국회 추천목 4명을 전부 민주당이 하도록 이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그럼 국회 추천목 4명을 다 민주당이 하면은 4대3이 되죠. 국회 추천이 4명이니까는 4대3이니까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또 특검을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명만 딱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고르게 하는데 민주당이 2명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그 세택을 해서 대통령에게 고르라고 하는 그쪽으로 또 꼼수를 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상철 특검에 의해서도 우회를 해서 탄핵의 자락을 까는, 밑자락을 까는 그런 시도가 노골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거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탄핵거리가 일단은 탄핵거리가 있어야 탄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상병을 상설특검으로 해서 직권남용이라는 이 탄핵거리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 상황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탄핵거리를 오히려 국민의힘 집권당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거리를 민주당이 막 투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뭐 문자 이게 막 공개가 되고 했고 거기서 댓글팀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심지어 뭐 여론 조성팀 우호적인 여론 조성팀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 개입, 뭐 당무 개입, 또 그 한동훈 지금 후보가 법무부 장관 때 이 댓글팀이나 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팀을 꾸렸다, 구성했다. 이런 게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민주당은 이걸 다 받아먹고 있습니다. 받아먹어서 그래 그 그 탄핵감에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감에네 차곡차곡 챙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어이가 없는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도 각 자기 진영 안에서 싸우다가 완전히 상대 진영에 결정적인 먹잇감을 투척하는 경우가 많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대장동입니다. 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낙연 캠프 쪽에서 처음에 대장동을 들춰냈죠.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이재명의 최대 리스크가 여전히 되고 있죠. 그때 대선에서 이 민주당이 진 것도 그것이 큰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한국일보가 그걸 오늘 정치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적보다 무서운 당내 경선 다스 대장동도 집안에서 시작을 했다. 이명박 박근혜 때 이명박 그 경선할 때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이명박 다스 차명 소유 도곡당 2호를
박근혜 캠프에서 제기를 했고, 박근혜에 대해서는 최태민 목사 관련 사생활 의혹, 이것을 이명박 캠프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2018년에 이재명과 전해철, 이재명 배우자 해경군 김씨 의혹, 김혜경 씨,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이재명 대 이낙연, 이재명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윤석열 대 유승민, 윤석열 천공 선임, 학문 침 등 무속 의혹을 유승민이 제기를 했죠. 탄핵 구속 불원 경선 잔혹사. 그런데 이 상황에서 원희룡, 한동훈의 댓글팀 사천 의혹도 인화성이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제기된 의혹들, 원희룡 후보 등이 한동훈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비례대표 사천 의혹, 관련해서 당 지대부는 파생된 의혹을 방송한 보수 유튜브 신혜식 씨를 지난 13일 고발을 했는데, 또 한 후보의 댓글 부대 운영 의혹을 꺼낸 친윤석열계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연일 한동훈 후보에게 자신 있으면 나를 고소하라 이렇게 해서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나오는 이런 검증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이런 거는 확인도 되지 않은 내부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상대 경선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덜쳐내니까 이것을 좌파 진영에서 다 가져가서 넙죽넙죽 받아먹고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탄핵 정국 돌입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먹잇감을 투척을 하는 일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구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국민의힘. 오늘 어제 저녁입니다. 뉴시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나오죠. 국민의힘 경선. 그중에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동훈이 45% 또는 50% 약간 넘을 때도 있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이 50%가 넘으면 1차 투표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좀 나왔죠. 가반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는 실제로 투표를 하는 책임당원이 아니고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책임당원은 이제 당원 명부가 확보가 그동안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당원 명부가 각 캠프에 가 있죠. 각 캠프에 가 있는데 다만 여론조사를 해도 책임당원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해도 공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표를 하면은 이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선거운동이 되죠. 앞서 나가는 쪽에서 공표를 해버리면은 밴드 외건 효과가 생기니까. 그런데 이 뉴시스에서 한동훈 캠프에서 자체 여론조사 한 것을 입수를 했다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보도를 했습니다. 자, 내용이 뭐냐. 뉴시스 단독 기사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원 대상 첫 자체 여론조사에서 과반 지지율을 얻었다. 한동훈 캠프가 13일, 14일 당원 2,000명 대상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원 대상 여론조사는 처음이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과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는 당 선관위가 확정한 전당대 선거인단 명부를 기반으로 한 안심번호를 활용해 이루어졌다. 일반 국민이 아닌, 그러니까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그 유권자가 아닌 전당대회에 실제 참여하는 국민의힘 당원 100%를 응답자로 하는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 가반을 넘었다. 그러면은 결선 투표는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여론조사대로 하면은.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한동훈 후보가 자체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한동훈 캠프에서 뉴시스로 넘어간 것 아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후보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동훈 쪽이 흘린 것 아니냐. 자, 이렇게 이 일을 제기를 하고 있고 또 나경원, 원희룡, 윤상윤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과반 득표 저지를 통해 2차 결선 투표에서 역전극을 노리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서서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민 기사입니다. 나경원, 원희룡 연대할까? 여당 전대 막판 변수로.
나원 서로에게 나를 도와라. 나경원은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원희룡이 사퇴하고 날 돕는 게 어떠냐. 근데 원희룡 측은 무슨 소리? 당심에서 내가 우위야. 책임당원 조사를 또 했겠죠. 그런데 이 당원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께 나오자 나경원 선관위에 신고를 했고 한동훈은 우리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보내드린 조간 닥풀이었습니다.